몇십억 쓰겠지. 옛날에 이러고 계셨. 다섯 개 있는데 한옥식으로 방이 다섯 개 있죠. 각자 다 숙소가 다시. 각자 화장실이 다 뭐. 예예. 몇 가지 중에 분유기초를 인도적으로 줘서 식당 마을에 잠깐, 예. 찍습니다. 대중속이요. 주택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와. 신청하셨고 그리고 여기 조그만 개방되거든요. 거기 있어서 사서. 몇 명 되면 영농은 한 한두 명이고 나머지 일곱 명은 다른 공정 관련 개발. 네네. 영농은 두 명 계신 것 같아요. 주민들 만날 수 있는 뭐 있어요? 네네. 뭐 정기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야간에 이렇게 주민들 모인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커뮤니티랄까 아니면 약간 네네. 있어요? 네. 뭔지 작은 변화라고 하지 아름다운 세상. 거기서 이제 전학교 운동 중에 이렇게 모든 학교를 이제 멀티로 해서 작은 변화로 재단이 있어요. 학교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모든 아이들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이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주제가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이게 뭐 규모로 모여 아니면 대면으로 해서 대면은 뭐예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하셔서 학교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1년 과정으로 해서 300만 원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을에 이제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거기 이제 재단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여서 지금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필요 오셨으세요? 근데 계약은 2년씩이죠. 근데 만일에 자기가 초등학교로 졸업하고 외지를 떠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죠.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주는데 와가지고 뭐 와서 뭐 아이 초등학교 졸업했다. 중학교 다른 데 갔다. 계속 살 수 없어요. 학부모를 위한 주택. 학생들이랑 가족 집단 거주 그렇죠. 개념이고 그다음에 자기 졸업하고 뭐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살겠지. 아이들 그럼 이제 아이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근데 왔다니 은퇴하고 다녀없이 왔다 그런 분들도 지역민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잘해주냐. 그렇게 그거는 교수는 그럼 타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에도 되고 차도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중형차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해놓으면 들어올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도시하고 농촌하고 집이 한 채씩 있는 것 그런 경우에는 세컨드 하우스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뭐 1가구 2주택으로 잡으면 안 된다. 그래가 세 번째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가장 큰 문제가 시골에 살고 싶어도 독립시 해버린다면 특징이 없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농촌에 지자체 갖는 것은 2주택이 안 들어간다. 내 땅이에 이렇게는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골은 주택이 필요 완화시켜줘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인데 네. 우리 시골에도 너무 건축물이 제한하니까 그렇죠. 뻔데가리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오늘 보고 싶거든. 좋은 거 하시네요.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시범 모델로 이제 하는 아이고 진짜 좋은 일 하신 제가 다녀본 중 최고입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학생들이 뭐 2019년 말에 해서 처음 2020년 신입생 받았고 올해는 이제 뭐 설명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뭐 주세 이런 거 인공은 거의 뭐 한 100명 들어왔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거. 그것도 다 젊은이들 1년 만에. 아이 하나 주니까 3-4명이 같이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출산도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수학면에서 언제 아이 낳은 지가 언제겠어요. 출산 정말 몇 년 만에 한 명 낳은 거 출산도. 교수님 이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제가 수학면에서 하니까. 아. 연수원을 운영하니까. 원래 여기 분 아니시다니. 원래가 제가 경남 보성 교수님인데. 주로 부산에서 살았고 근데 이제 수험에 살다 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학생 10명밖에 안 나왔고 학부가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우린 필요다. 한 면에 한 학교는 있어야 돼서 우리나라 전체 인면 인력이 없는데 근데 뭐 폐교되면 방법이 없죠. 이미 인면이 학교가 없는 지자체가 이미 많습니다. 지금 경상북도하고 전라도에 많죠. 경상북도에 학교가 없는데 이번에 사업초가 폐교될 뻔했죠. 그래서 저보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공약을 10가지를 만들고 뭐 거부문서를 만들고 뭐 축사에 뭐 박원순 시장 끌어들이고 뭐 조희연 시 서울 끌어들이고 제가 인맥이 있으니까 USC에 뭐 LH 연창한 사람 다 끌어들이고 했는데 10명 모집에 313명이 적었어요. 이야. 그래서 15명 모았고 근데 계속 늘어나는 게 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이사 오는 게 없어하고 이사 오면 의무교육이니까 자동적으로 학교로 갔어.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학부모 주택의 혜택이나 일자리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자기들이 알았어요. 그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 내가 보니 한 100명 됐으면 100명 되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이제 주건 대충 일자리도 약간 연결해 주시고 네. 일자리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일자리 농촌에서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게 주거, 그다음에 일자리, 또 아니 교육과 또 그런 영양, 문화, 그 어린애들 미국에 뭐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미국. 네? 어린애들 미국 보내주는 거. 해외 어학연수 보내준다고 제가 이제 공약을 걸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정부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거 시작을 했고 민간 기금을 한 1억 2천 이상 모았어요. 처음에 돈이 안 모이니까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내주고 내가 무슨 돈 갚아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내가 돈 내가지고 내 인맥 아까 이야기했지만 돈을 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홍보하고 내가 보도자료 내고 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끌어들여서 한 거고 제가 1,000만 원 내면서 이제 나는 뭐 수학 공상도 아니고 학부모다 그냥 수학 사람도 아니다 내가 잠시 내려오고 근데 당신들 돈 좀 내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다 해주고 돈까지 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번호를 들어오기 시작해서 1억 몇 천만 원처럼 그거 가지고 이제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또 이제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조금 지원해주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좀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일어서고 일었을 때 정부에서 관에서 공격에서 지원해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하죠. 뭐 우리나라 다 공모사업 아니에요. 100억씩의 지자체 나눠주는 거. 100% 가성비 제로. 돈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농협이 지역 농협이든 뭐 군단의 농협이든 도단의 농협이든 좀 지원하거나 역할이 좀 있다면 어떤 걸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건 다 하드웨어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 제가 여기 부모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도 열고 이렇게 문화 혜택도 다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재정적으로 농협에 이름을 걸고 지원해주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비농기 천사들이 학부모들 중에 많죠. 그러니까 그 들어온 그 학부모 비농기 천사들을 위해서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든 혜택이든 주면 좋겠죠. 뭐 우리가 일자리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313명 학생이 지원해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면접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일자리 필요한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은 기혼 비천자예요. 원래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한강에서 막 뜨니까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한다니까 내려온 사람이 3분의 1은 그 사람들은 와서 이미 농사 다 지어요. 볶감도 하고 뭐 소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산삼도 하고 이미 준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자기들이 이미 집 지을 설계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 내려와서 자기들이 지는 거죠. 그건 아무 걱정이 없고 3분의 1은 교수라든지 목사라든지 프리랜서예요.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를 시골에서 교육시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오면은 프리랜서는 같이 오지만 교수는 못 오고 교수는 그랬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내고 이모를 딸려 보내고 아이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3분의 1은 도시에서 뭐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일자리 이런 거 공공 언론 기관제 이런 거 14년에 미달이에요. 정부에서 고용 창출 차원에서 엄청 많이 필요를 내려보면 그런 게 수입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되죠. 그리고 또 부인도 또 일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일자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일자리 우리가 뭐 100명 들어오면 100명 다 주택 일자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리고 농촌에서는 반농 반X가 돼야죠. 많은 농사 짓고 많은 딴 거 해요. 공공근로 해봤자 뭐 일주일에 20시간 받아요. 그래도 뭐 수입이 100몇십만 원 되거든.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뭐 복감을 하든지 무슨 뭐 스마트 팜이야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스마트 큐브 같은 용도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을 한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죠. 그 도시에서 그 못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보니까 3, 400을 벌잖아. 돌보미를 시골에서는 다 해주잖아요. 돌보미. 어떤 학교는 주말까지 다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맞벌이 충분히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부자 되는 거죠. 뭐 한 달에 8만 원 내고 있는데 돈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지원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뭐 아이들 1인당 지원부터 엄한 지원이 받으니까 내려오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내려온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자기들 도시에서 와서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람들을 좀 이제 깔보는 경향이 있고 자기들이 개선자는 내가 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만적으로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갈등이 있고 왜냐면 10명밖에 안 됐으면 학생이 30명 됐으니까 좋은 애들이 더 많아요. 학생이랑 선거에도 좋은 애들이 잘해. 얘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많죠. 원주민과 입주민,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걸 원활하게 풀어야지 지속가능하고 많이 그 연구를 제가 실행 연구를 학교 사립에 제가 이미 5개 거참도 하고 남원도 하고 다 성공했어요. 전부 다 집 다 지어주고 1년에 걸쳐서 했는데 학교 사립에는 제가 안 했고요. 내가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제는 2단계 마을 공동체 그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이게 내가 지어내는 말인데 역특색. 좋은 사람들이에요. 노인들밖에 없고 저희들은 뭐 많이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뭐 점령군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육 프로그램도 옛날에 뭐 원주민들이야 뭐 학부모들이 뭐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요. 지금 도시의 사람들이 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걸 쓰라. 여기 서울에서 썼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간섭을 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제한하는 건 좋은데 이제 두 가지를 결국 저는 이제 역터세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터세하고 역터세하고 조화롭게 잘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국가 공유가치. 교수님 아까 아니게 그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백가구 하는 거. 뭐 찍고 있어요? 예.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 아니 이 서에는 12가구가 들어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작으니까 계속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또 서화뿐만이 아니라 서산 안위까지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100가구를 이제 정부에서도 지어줍니다. 한국포리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지어주는데 전부 국비죠. 일부는 이제 한 60% 정도는 학부모가 들어오고 한 40% 정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완공은 뭐 2023년 정도 돼야 돼요. 예. 이거는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4개월 만에 지은 거예요.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한국포리주택공사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면 그 사람이 땅을 사서 자기가 알아서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집을 다시 지으면은 HS 한 10% 정도 주고 이익을 붙여주고 사는 그게 매입 임대주택. 요 청년 창업 사무실인가 요거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청년 그러니까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트업 그런 이제 지원센터죠. 지원센터인데 이 서아 초등학교하고 이제 서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농업 협력재단이라는 거. 거기는 이제 대중소기업에서 그런 기부 받아가지고 농촌에 대표하는 데인데 그 기금 관리하는 총괄본부장이 자기들이 그런 많은 돈을 1년에 몇천억을 받아가지고 농촌에 쓰겠다까지 뿌렸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7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제 일자리가 또 있어야 되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야지 또 동네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한 그런 스타트업 공간을 만드는데 안에 이제 주거지, 커뮤니티 센터,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농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복합적으로. 농촌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특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천편일률적이라 하나도 다른 거 없고 똑같습니다. 대구시 지자체 공모사업 나눠줘봐요. 똑같습니다. 팔레트 좋은 거 옛날 팔레트 없애고 대리석으로 발라서 담장 다 끼워가지고 세멘트로 바르고 다 아스팔트 깔고 좋은 저당도 짓고 마을 해관 또 짓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 전세도 못 내고 그거에 시설 만들고 다 열쇠 채우고 있어요. 그런 게 정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죠. 내가 뭐 언론에 기부하고 방송 나가서 내가 만나게 이야기하고 총리장관 있을 때 가슴이 빵점이네. 빵점. 내가 다 거기 끄떡끄떡 해요. 실제로 오는데 실제로 한심한 노릇이죠. 나는 진짜 10분의 1의 비용만 있어도 10배 지금 정부하는 거 10배 이상의 가치를 내가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구 유입, 생활하는 정착, 그럼요. 창출, 초도 창출. 창조적 상상력이죠. 우리 돈 이름도 없이 시작했잖아. 그리고 뭐 성공하니까 뭐 LHS 이렇게 또 이렇게 지어주고 수아주 살리기가 성공 안 했으면 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자기들도 이거 해가지고 뭐 대상 받고 정부에서 뭐 경상남도 대상 받고 뭐 함양으로 뭐 LH는 전부 대상 받고 뭐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갖다가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 해. 진짜 훌륭한 이야기 듣기도 이런 데 없었거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역마다 특성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인재가 지역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농촌 유튜브가 대학을 4월 5일 날 계획을 했는데 창조적 상상력과 지역 리더십을 키우는 인재가 내가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금도 있고 매달 30만 원씩 줍니다. 기본소득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데 경기를 취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전부 이런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모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봤자 사전에 했던 리스크를 하니까 그냥 새로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나는 내가 먼저 해서 성공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럼 좋다. 그럴 수 있어요. 요 창업 연구소 이걸 이스라엘의 그런 그런 것처럼 농업 관련 뭐 농공업이나 뭐 농상업 관련 그런 농식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런 회사를 만드는 그런 걸로 하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는 이런 모델을 진짜 한류로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농사 짓는 분이. 당당하죠. 뭐 특세 같은 게 있긴 네. 있죠. 있는데 뭐 악한 사람은 전혀 없죠. 왜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공만지는 되는 사람. 방법은 마을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 열어야 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들어오신 분들이 마음을 더 열고 다가가야 돼요. 그분들한테. 저도 아까 그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은 전시 집성촌이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산 경우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왔다 갔다 다 나왔습니다. 전시들이 딱 주고 있으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인사 안 하면 쫓아내요. 마을에서 왕따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로 잘 어울려서 막걸리 마시고 뭐 상여 배로 하면 상여 메고 관광버스 타러 하면 타서 뭐 복도에서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 5단계예요. 계속 춤추래요. 계속 관광버스 춤추고. 아 교수님 보긴 안 그래도 엄청 들어가셨네. 야. 그렇게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여 주죠. 그러면은 뭐 또 막 인정이 철철 넘치죠. 5만 원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땅값도 뭐 팍팍 깎아주고 이를테면 외지에서 땅 사는 거하고 동네 사람 사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을 주민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들어온 사람들이 안 그렇죠. 그냥 무슨 예, 안 그렇죠. 내가 뭐 도시에서 뭐 했는데 하고 집 좋게 짓고 포기 하고 불만만 많잖아. 맨날 꾸리다가 미는 제기하고 뭐 저 동네에서 왜 뭐 저렇게 돈 쓰레기 뭐 퇴비를 왜 저렇게 쌓아놨느냐 동네 입구에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좋아. 그 교수님 그 농촌 유토피아 대학 그거에 이제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만 설명해 보시죠. 농촌 유토피아 대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류 대학인데 일단은 캠퍼스가 없어요. 언택트 온라인 대학이니까 캠퍼스가 전혀 필요 없죠. 없고 등록금도 없고 교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뭐 캠퍼스도 없고 교수도 없고 그런데 뭐 비용이 들어갈 게 있겠어요. 그게 공간이야 모이려면은 천지잖아요. 교회 가면 일주일 내내 합니까? 마을에 가면 얼마나 다 비어 있습니까? 뭐 은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당 다 있잖아. 뭐 우리가 쓰고 싶으면 이야기해서 대여를 하든지 빌리면 되죠. 우리가 기존 건물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삼유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오히려 기본소득을 주고 대신에 이제 창조적 상상력, 지역 리더십 이런 게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삼유대학인데 그래도 기본소득 주고 이렇게 하면 돈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첫 해는 제가 이제 창립 발기인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1,000만 원씩 내가 내게 했어요. 기업도 있고 내 지인도 있고 내가 1,000만 원 내서 사업 살렸으니까 내가 또 농촌에 투표하고 만들어서 농촌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키려고 하니까 동참해라.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계속 받을 수는 없고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으면 모든 도에 참여 예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몇 억씩 이렇게 제한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학생들하고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도마다 전국에서 다 모였으니까 참여 예산 아이템을 내면요 1년에 연구비가 몇 억씩 나옵니다. 그런 걸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수익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분하는 방안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인구 증가하고 학교 살리기를 한 5군데 하고 나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마을도 그렇게 해달라 우리 학교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칩니다. 그럼 우리가 컨설팅 하는 거죠. 마을 재생도 해주고 학교 살리기도 해주고 그건 당연히 프로젝트죠.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재원으로 지금은 한 달에 30만 원이지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학생들한테 줍니다. 올해만 시드마니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씩 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몇십 명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돈은 좀 저는 일하는데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절대로. 뜻이 중요한 거고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실행력이나 창조적 상상력이 있어야지 똑같은 거 만들면 무슨 소리 성공을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2,000개 정도의 작은 학교가 있거든요. 폐교육이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그러는데 다 폐교되고 있죠. 지금 폐교되고 있는데 2,000개가 다 달라야 됩니다. 만일에 이거 살리려면 전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맨날 서초등학교 전국에서 와가지고 맨날 뺏겨가잖아요. 똑같이 내가 왜 서초 성공했는가 19가지 정리하는 거 있는데 똑같이 나한테 받아가지고 똑같이 100% 실패하고 있죠. 다 다르게 해야죠.
뭐 해외 어학 연수를 해주고 똑같아요. 뭐 보면 전부 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아까 아토피 말씀하셨지만 처음에야 뭐 아토피 학교가 됐죠. 분반 초등학교. 근데 뭐 농촌의 학교가 다 아토피 학교 하는데 됩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이번에 금반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생이 없었어요. 작년에. 여기 떨어진 사람들 우리 보내잖아요. 한 학년만 없으면 초등학교는 교감 선생님부터 없어집니다. 교감 선생님부터 한 학년만 없어도 뭐 폐교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 가면 학급이 한 3개, 4개밖에 안 남고 학생이 없으면 학부모들이 전학을 시켜요. 왜냐면 친구가 없잖아요. 합반 수업 하잖아요. 왜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화도 10명 있다가 지금은 한 이제 40명 넘었을 텐데 한 50명 돼가겠네요. 몇 년만 되면 100명 돼요. 대신에 나는 처음에 학교 설립할 때 절대로 100명 이상 넘기지 않아요. 이 시골에 면에 있는 학교가 아무리 잘 돼도 100명 이상 되면은 실질적인 어떤 시골스러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도록 한 학년에 나는 한 10명 정도가 제일 좋겠다. 진짜 교육이 엄청 좋아요. 들어가 보면 지금 한 5명 되는데 한 학년에 영어 딱 수업을 하면 원어민 한 명 딱 앞에 있고 또 영어 이제 가르치는 한국인 강사 선생님 한 분 딱 앞뒤로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수업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영어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애들도 엄청 잘하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애들이 영어 실력이 나빴던 애들이 여기 와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거 왜냐면 평가를 다 해요. 초등학교도 학력 평가 다 합니다. 전부. 그리고 점수가 딱 나타나요. 영어 어떻게 뭐 이렇게 전부 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면 그건 뭐 맨투맨 수업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일 텐데 여기는 다 대면 수업이니까 아이 돌봄 해주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만든 지덕체 프로그램, 지덕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지리산하고 덕유산 가는 거예요. 지덕체가. 그래요? 한자로 지덕체가 똑같아요. 지리산 할 때 지자하고 덕유산 덕자가 지하고 덕이에요. 지덕체. 그 지리산 덕유산 가서 체력을 기르는 게 지덕체 프로그램.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에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요. 덕유산도 좋고 지리산도 좋고 그게 최소한 초등학교는 농촌에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설문조사 하니까 학부모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애들 여기서 살게 하겠다. 이거는 은퇴자형이나 기농기촌형보다는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농촌 대학 특별전형 때문에. 그리고 거창 함양 합쳐가지고 작년에 서울대학교 20명 들어갔어요. 스카이 아주 쉽게 들어가요. 우리 아까 봉전마을에도 연세대학 들어갔고 농촌 학생들끼리만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도시 사람들 다 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신도 좋아지고 뭐 농촌 특별 전형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나는 뭐 스카이 가는 게 좋다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도시에서 들어온 학생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고등학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학 되면은 뭐 애들이 뭐 기숙사 들어가면 되고 그럼 부모가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 있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은퇴자형 이런 분들은 기농기촌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만 여기 진짜 30, 40대잖아요. 여기 와서 출산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농촌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고